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집을 가지는 그 꿈에 다가설 수 있는 이 발상의 전환, 이것을 실천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는데요. 의식주가 인간 생존의 세 가지 요소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밥을 가장 잘 싸기로 유명하신 분이 이번에는 집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353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박정 위원장님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역수칙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는 게 나은가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들 앞에서 많이 해주시고 또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서철모 화성시장님, 그리고 이재준 고양시장님, 그리고 또 장덕천 시장님은 또 지역 행사가 있어서 좀 자리를 일찍 떴고요. 또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대표도 맡아주시고 또 발기인도 모아주시고 우리 또 지도위원님들께서도 정말로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법규이자 최고의 규범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틀 내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130조에 달하는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차곡차곡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는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만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국가가, 사회가 세 모녀에게 해야 했던 참회와 반성의 메시지였어야 합니다.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며 만약 누군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제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3항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국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강북 강변대로를 지나거나 올림픽대로를 지나다 빽빽하게 세워진 아파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거주할 공간은 없는 것일까? 국가가 헌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의무를 다하고 있냐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지만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353 헌법실천연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 모녀의 죽음이 고층 아파트를 보며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의 나라가 아닌 생명과
희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발기인 여러분,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거의 양극화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말하면서 국가 통계상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함께 늘었다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주택 가구의 수는 841만에서 888만이 되었고 2주택자는 202만에서 231만이 되었습니다. 3주택자는 64만 5천에서 80만 3천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주거 문제만큼은 양극화 심화를 꼭 막아야 합니다. 의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여기에 주택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정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왜 해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무주택 가구 수도 늘어나야 합니까? 인구 절벽에 처한 우리나라인데 왜 갈수록 살만한 집은 부족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탓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무려 3,000배가 뛰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해도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은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은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릴 적 읽었던 공상과학 만화보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흔히 얘기하는 영끌도 영혼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제 서민들은 영끌할 영혼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허리띠 졸라 매면서 열심히 저축해도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정말로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전세에 월세에 이삿짐 싸고 내리는 일에 지쳐갈 때면 영혼도 함께 지쳐갑니다. 그러니 국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3항에 담겨 있는 국가의 의무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정책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내놨던 과감한 정책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LH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LH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발기인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우리 발기인 여러분, 우리는 주거 문제를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부터 변화하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353 헌법실천연대가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353 헌법실천연대는 5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국민 주거권 보장, 꼭 이것을 헌법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헌법 35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같은 목표에 호응하는 모든 국민과 단체, 정당 등이 연대해서 전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가의 의무 외에도 국민의 주거권이 명시된 헌법조항 신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소외계층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353 헌법실천연대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과 정책 결정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주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연구를 거듭해서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주택과 관계된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집값을 잡아서 PRI 수치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에서 서울의 PIR 수치는 16.8년입니다. 16.8.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뜻하는 말로써 다시 말하면 중산층 가구가 중위주택 가격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에서 16년 8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매달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까지 내야 하는 청년, 막대한 양육비 부담에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넷째,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안정된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ECD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영국과 프랑스처럼 15% 수준까지 올려서 그리고 목표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정책 결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든 결과물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제안하고 동의한 정책을 잘 정리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우리 353 연대와 함께하는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또 학자들과 그리고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이 중심을 잡아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두 가지의 새로운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바로 누구나 집 5.0과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입니다. 먼저 누구나 집 5.0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모델입니다. 누구나 집 5.0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 내지 16%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후에 최저 입주 시의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시행사가 주택개발 이익을 독점하던 사업구조를 깨고 개발 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정말로 이익공유형 주택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주거사다리 역할을 잘 할 것입니다. 누구나 집 5.0을 통해 각 주택을 연결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망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 카쉐어링, 공동 헬스케어, 또 우리 유병주 한국애견협회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애견 파크도 만들어서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입주자들이 협력해서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함께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6월 10일 날 민주당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여기 계시는 기초단체장님들과 함께 고민해온 사업부지를 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사업이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노력합시다. 또 한 가지,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도 전환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를 차별적으로 대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고소득자에 비해서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비쌉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자에서의 차별이 계속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증을 통해서 리스크를 갖게 만들어 이자율을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최저금리로 대출받아서 가처분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이 일을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유동수 정책위 수석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해내실 겁니다.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은 임차인의 3% 이하 정말로 최저금리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전월세 전환을 통한 월세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로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간소화시킴으로써 이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128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정교하게 지금 짜고 있고 곧 발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증금 상환을 확대하는 등 월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기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떠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353 헌법실천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는 저 키가 작은 아이에게 더 많은 상자를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353 헌법실천연대에서는 상자를 더 놓아주기보다는 시선을 가로막는 담장을 치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로막는 벽을 과감히 없애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함께해 주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아파트 관련 협회 등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주택정책, 피부에 와닿는 주택정책,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주택정책, 그런 주택정책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겠습니다. If we dream together, the dream will come true.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발대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신 2만 3,800여 분의 발기인 여러분, 비록 오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달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오늘의 노력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에 대한 짧은 영상 한 편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제 발표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합시다. 주택정책의 변화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w notice that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now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w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s. Now if you notice that the first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d form of leadership in itself. It takes guts to stand out like tha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And here comes a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2 nuts, 3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3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e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let's recap some lessons from this. So first, if you are the type, like the shirtless dancing guy, that is standing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So it's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Okay, but we might have missed the real lesson here. The biggest lesson, if you noticed, did you catch it? Is tha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That yes, it was the shirtless guy was first,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it was really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the lone nut into a leader. So as we're told that we should all be leaders, that would be really ineffective.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And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one to stand up and join in. Thanks.